정말 많은 사람들이 골대녀 세계관 안에서 자주 하는 밸런스 게임 중에 하나가 골키퍼를 두고 누가 1등이냐, 누가 과연 짱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가상 대결을 많이 하는데, 즉 한마디로 캐시냐 키썸이냐. 저 역시도 두 선수를 두고 쉽사리 대답을 못 꺼내놨었어요. 계속 흔들렸어요. 어떤 경기를 보면은 이때는 캐시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기를 보면은 키썸이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오락가락했던 그 1등의 자리, 그게 한동안 쭉 갔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G리그를 통해서 나름의 답을 좀 찾았습니다. 그 선수가 누군지를 말하기 전에 왜 제가 두 선수의 박빙에서 쉽사리 결정을 짓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선수의 능력치를 쫙 펼쳐놓으면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킥력에서조차도 뭐 우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키썸도 골을 많이 넣고 캐시도 골을 넣습니다. 특히 이런 반사신경, 수없이 보여줬던 그런 슈퍼세이브, 그런 장면들을 비교하면 누가 더 잘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의 스탯 중에 그나마 서로의 비교군에서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캐시 선수에게는 그 캐칭 능력이었거든요. 즉 키썸 선수보다 캐시 선수가 조금은 더 나아 보였던 부분이 볼을 캐칭하는 능력. 이제는 공을 이렇게 잡지도 않아요. 공중으로 꽤 강하게 오는 볼도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잡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펀칭하지 않고 공을 잡아내요. 근데 이 부분이 골키퍼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그 팀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지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알아요. 캐칭이 아니라 펀칭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이 인필드 상황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리바운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즉 세컨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대팀에서 결정적인 골로 연결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펀칭이 아닌 캐칭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 두 번째 상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 이어서 바로 우리 팀의 역습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즉 상대방의 공격권 하나를 없애면서 우리 팀의 공격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농구에서 보면은 이거는 공격 리바운드를 하나 잡는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 2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팀의 공격권을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 팀이 다시 한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골키퍼의 능력으로 본다면 말이죠. 반대로 캐시보다는 키썸이 조금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부분, 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판단력, 특히 키썸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죠. 페널티역 바깥으로 나오면서까지 슬라이딩으로 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담함, 그거는 판단력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그렇게 막지 않으면 거의 골의 확률이 높아지는 1대1 찬스를 주는데 그거를 앞선에서 잘라놓는, 특히 앞으로 나오면서 각을 좁히는 이런 수비는 단연 일품입니다. 특히나 본능적으로 키썸 선수는 다리를 쓰면서 상대방 선수의 슛각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닫아버리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극명하게 갈리는 두 부분에서의 차이를 놓고 와, 이거 누구를 1등을 줘야 돼? 수리공. 이걸로 제가 한동안 결정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와, 이제 캐시한테 키썸의 그 판단력이 정착이 돼버렸습니다. 원래 캐시도 잘했어요. 캐시도 잘했는데 키썸에 비해서 키썸이 좀 더 판단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스밍파와의 경기에서 내심 그 판단력에 대한 부분의 놀라움을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캐시가 그 키썸의 판단력 부분까지도 따라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캐시한테 0.1점이라도 더 무게감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날 경기 보면서도 이제 캐시가 1등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의 위치에 이 키썸인데, 이 키썸과 지금 나란히 옆에 경쟁 상대로 치고 올라오는 그 선수가 있죠. 지난 시즌까지는 이 선수가 풋박이 골키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뭐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벤트마다 이 선수가 골키퍼를 보면 진짜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선수죠. 허경희 선수가 구척에 지금은 골키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허경희 선수의 위치는 이 키썸과 나란히 하고 있는 그 2등, 그러니까 2그룹이라고 할게요. 캐시까지가 1그룹인데 굳이 좀 나눠주고 싶더라고, 이번에 캐시의 활약을 보면서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G리그에서의 그 기록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키썸이 1등이 돼야 돼요. 키썸은 이때까지 골을 먹힌 적이 없습니다. 반면 캐시는 8골이나 먹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데, 플레이들을 쭉 다 지켜본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일단은 캐시를 가장 높게 위치시켜주고 싶고, 그 밑으로 나란히
키썸과 허경이를 위치시켜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 그룹까지가 1티어일 것 같고요. 골대녀를 애청하시는 분 10명을 잡고 10명한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 지역의 1티어 골키퍼들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구간이 좀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선수까지는 1티어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만한 선수가 바로 리사죠. 리사가 있고 여기에 그냥 별책부록 같은 느낌으로 제 친구이죠. 일본 대표팀의 이시 선수. 이시 선수도 요 구간에 아마 위치하지 않을까. 단 2경기밖에 보지 못해서 이시 선수의 능력치가 캐시와 키썸 허경이 쪽까지도 올려야 될지 아니면 요 리사와 다툼을 벌이는 요 0.5. 또 0.5 발언이 되네. 이거 민감한데 0.5 발언. 그러니까 1.5티어네 또.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2차전만 놓고 보면 1티어 맞아요.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시 선수도 1티어다. 이건 별책부록이니까. 요게 모두가 평화로워 일단은. 수리공.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B조의 4팀이 1, 2, 3, 4까지를 다 위에서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B조에 남아있는 골키퍼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깡미 선수가 있는 거죠. 그럼 깡미 선수의 위치를 여기 위에 있는 4명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깡미 선수가 어느 정도에 위치할 수 있는 실력인지는 A조로 넘어가서 A조 그룹에 있는 골키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나머지 그룹에 대한 순위는 굳이 순위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르는 기준은 딱 리사까지인 것 같아요. 깡미 선수의 그러면 위치는 이 사이에 어디쯤에 있을까? 우리는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도 그렇게 상위권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단연코 깡미가 그래도 제일 잘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깡미가 골키퍼를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전달을 한다면 필드 위에서의 깡미 선수의 이 능력치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의 스밍파에서 깡미 선수가 필드 위에 있고 없고가 너무나 큰 전력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감가를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손해냐라는 거죠. 나다 선수가 연습을 해서 골키퍼를 봐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나다 선수를 진작에 연습시켜가지고 경기 뛰게 했어도 지금의 깡미 선수가 플레이하는 정도는 소화했겠다. 그러면 골키퍼 부분에서는 깡미가 보나 나다가 보나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비교값을 다시 필드 위의 위치로 바꿔볼게요. 그럼 필드 위에 지금 나다 선수가 뛰는 거나 깡미 선수가 뛰는 거나 똑같아 보입니까? 결코 아니죠. 나다 선수 대신에 이 필드 위에 깡미 선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줬던 그 2경기 안에서 조금은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꽤 잘하는 이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지난 시즌 MVP 후보에 오른 건 심으뜸 선수가 아니에요. 이 깡미 선수였단 말이죠. 즉 한마디로 지난 시즌 MVP 후보였던 선수를 지금 다시 초보자로 되돌려 놓은 상황인 겁니다. 그럼 깡미가 이제는 키썸이나 캐시급으로 활약을 하겠다. 그 정도 보여준다면 깡미가 골키퍼 보는 게 맞지. 절대 이 깡미 선수를 필드 위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됐다. 물론 셰리 선수의 서전트 점프가 1m가 되지 않는 이상 골키퍼를 보는 건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나다밖에 없었어. 단신인 셰리 선수가 뭐 본인이 하겠다라고 해도 이건 팀에서 만류했을 거고 처음에 이 상황을 갖고 있는 팀원들이나 감독이나 당연히 1순위로 처음부터 깡미한테 골키퍼를 보라고 했겠어요? 그럼 제일 1순위로 이 나다한테 골키퍼 오퍼가 들어갔을 건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다는 골키퍼를 못 보는 거냐고. 저는 아직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결이 안 돼요. 왜 나다 선수한테 골키퍼를 시키지 않았는지.